안전빵빵 오늘의 주인공 굿모닝 홍성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홍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홍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요즘은 염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염색을 하시면은 40대 초반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고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셨고 아닙니다. 행정학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노스웨스턴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 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이제 지역을 얘기한 대학은 뭐 최고 랭크업 되는 대학은 없는데 유일하게 노스웨스턴은 미국의 대학 중에서 아주 최고 명문 중에 하나다. 지역 이름이 있는 대학 중에서 뭐 제가 대학을 편가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 그만큼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데에서 공부 많이 하셨고 또 네. 늘 이제 우리 보수를 위해서 진짜 몸을 던지신 분이라서 많은 교수님이 진짜 상아탑에서 있고 나는 방송 출연 안 한다, 뭐 토론 안 한다 이러시는데 나오셔가지고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때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 적도 솔직히 있으셨습니다만 늘 저는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탈원전이라든가 또는 교수님 나오는 이 컬럼은 다 제가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거는 분열의 DNA. 네. 그거 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토스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참 가슴 아픈 칼럼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예. 자, 우리 그러면은, 요새는 왜 방송에 많이 안 나오시냐고, 홍 교수님 전에처럼 막 그러세요. 섭외가 없으신 겁니까?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까? 섭외가 없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 뭐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 요즘 또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별로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방송 물론 섭외 온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제가 해서 그것이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제가 바빠도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적네요. 지금 다 자르죠. 그러니까 저도 잘렸고 안영환도 잘리고 다 잘렸는데 우리 홍 교수님은 왜 자르는지 아세요? 안 하는지?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보수도 흐물흐물한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처럼 완전히 저 좌파를 박살을 내면은 전원 언론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좌파 우파 상관없이 그냥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하는데요. 네네. 비판도 하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가 좀 작다고 다들 그러시니까 조금 크게 저희가 이 마이크를 계속 갈고 있는데도 소리가 작다고 그러시네요. 볼륨 좀 최대한 올려주세요, 감독님.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요. 일단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이진복 사무총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진복 사무총장이 참 괜찮은 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다들 이제 막 사직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한 애국당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그때 이제 알려진 비대위 있을 때 제가 이제 김병준 교수가 저하고 학과에 같이 한 20년 같이 있었으니까 가깝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해서 그런 이제 가치와 좌표 재정연구위원회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그때 잠시 좀 도와드린 거고요. 자유한국당에 제가 당원도 아니고 또 계속 관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 정말 계속해서 좀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할 일과 또 그 정치인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제가 뭐 보수주의, 보수 정치에 좌표나 이 뭐 가치를 재정립하는 거는 제가 할 만한 일이었고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요.
그거를 해놓고 그것을 실천하고 네. 그러한 가치나 좌표 속에서 국민들께 보수주의가 새로 살아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해놓고 나왔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전혀 뭐 그 실천이나 네. 혹은 그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어요. 그런 네. 걸 보면 역시 이 현실 정치와 네. 저처럼 이렇게 학교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수님께서 이게 무슨 뭐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특정한 당을 네.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정말 네. 보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쓴소리를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 김병준 교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시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출마를 그분이 하십니까? 글쎄요.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이석 교수님 마이크가 그래요? 작다고 하니까 네. 마이크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네. 제가 지난번에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네. 또 미국에 나간 이후에 뭐 지금 귀국을 했는데 네. 다시 만난 적은 없어요. 네. 또 전화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김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지금 방향인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네. 그것이 꼭 출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소위 그 정치에 발을 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의 한 축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 가는 길,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뭐 국회의원 출마가 됐든 혹은 다른 방식이 됐든 간에 정치계, 정계에 그대로 있기는 있을 거다. 다만 네. 실질적으로 어디에 뭐 출마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네. 굉장히 그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좋은 네.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좀 순수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데요. 자, 오늘은요. 보통 때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국민들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뭐 눈치 전혀 안 보시고 본인의 소신만을 쭉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 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을 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데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저는 사실 질문을 받고 네. 속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네. 방송이든 언론 방송이든 혹은 정치든 정계든 정당이든 뭐 네.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그렇죠. 시작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국민을 위해 놓고 국민을 섬긴다 혹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국민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의 뜻이 옳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뭐 총선이나 대선 이런 투표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자체가 어떤 집단 지성의 발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네. 유권자들이 그 의사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전개되는 이런 속에서는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잘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그래서,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념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보수든 뭐 진보든 혹은 좌파든 우파든 누구든지 이념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 상에서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한쪽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막 공감하고 박수 치면서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얘기는 아예 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인터넷이 아주 발달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보수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분들의 그야말로 우국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한 20% 정도 되는 국민들인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네.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아주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아주 많이 그 연세가 드신 80대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일제시대를 거치고요. 또 6.25 전쟁을 거쳤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네.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그야말로 10번째 나라로 만드신 분들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분들이 보실 때에는 엉망으로 지금 말하자면 끌고 간다. 그러니까 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긴 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싶어집니까? 때가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요. 네. 우리의 후속 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젊은 세대 혹은 후속 세대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태극기를 들고 그 거리로 늘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네.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포용을 해야죠. 이게 설득을 네. 하는 거지. 젊은 그렇죠. 사람들에게 우리의 네.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다. 네. 그렇다면 소위 그 만민 공동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네네. 우리 대한제국 말기에 그래서 네. 우리 한번 종로 내거리에서 토론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상스러운 욕을 하고 그냥 이렇게 듣기 어려운 거를 민망한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자,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토론을 차라리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러한 토론의 결과가 이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나하고 생각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욕하고 야지 놓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자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분들 저는 그 우국 충정에서 집회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것을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만 모여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포용해야 다른 된다. 생각,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젊은 세대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자꾸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승복할 건 승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적인 측면에 계시는 보수 쪽에 계시는 국민들은 그런 게 또 문제고요. 네. 또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지금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과거에 소위 말해서 적폐다 말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적폐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네. 많은 경우에 물론 아주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과거에 정책이었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이 세계는, 사회는요, 아주 참 맑고 깨끗한 고고한 사람들도 살고요. 네. 범죄자도 사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주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이상향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여기서 배제해버리겠다.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아예 그냥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전부 다 배척하고 적폐 세력으로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이죠. 적으로 삼은 거죠. 네, 그렇다면 네, 보수를. 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좌파나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자,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 혹은 전 정권에서 그러한 일을 담당했던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것이 왜 그냥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길 혹은 착하지 않은 길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런 길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이렇게 좀 서로가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서로가 좀 공감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적인 원수보다도 더한 참 그 원수로 생각을 해서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 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은커녕 이 나라를 유지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 들어서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네. 이제 굉장한 암울한 생각이 참 많이 들지만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제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